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이슈 논단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비트코인 채굴 돌격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돌격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돌격대, 북한 돌격대가 참 많죠. 당원 돌격대, 그리고 4.25 돌격대, 연행 돌격대, 정말로 돌격대의 나라입니다. 이런 돌격대들은 북한 전역의 건설장들과 어려운 탄광 광산들에서 육체적 모든 힘을 깡그리 털어내는 그런 고역을 치르는 조직된 집단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육체적 힘을 파는 게 아니라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국제금융, 그리고 해커, 이런 수단들을 활용을 해서, 즉 과학자, 기술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북한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그런 광범위한 사업들을 아주 전격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곧 김정은의 전략입니다. 2016년 12월 4일에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부 교수 박사들이 올리는 제의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제의서에는 세계적으로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통용돼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얻고 그것을 팔아 가지고 굉장한 돈을 버는 외화벌이 수단이다. 북한에는 수학에 능통한 수학 두뇌들이 많으니 이들이 힘을 동원하고 또 컴퓨터 관련의 우수한 인재들, 유력한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대량적으로 채굴하고 벌어들인다면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은 기타 국가들의 독자 제재 속에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라고 이제 제안서를 냈죠. 이 제안서를 보고 김정은은 그렇지, 바로 그거다, 과학자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승인해주고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준다면 자기는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제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가상화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채굴은 국제금융 발전에 종한 핵심적 외화벌이 수단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북한이 외화벌이는 주로 광물, 그리고 석탄, 그리고 농토산물, 북한의 내부 자원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방식이었죠.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 북한은 슈퍼노트라든지 아니면 마약 밀매, 그리고 무기 반출, 불법 거래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돈벌이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이버 부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제 벌어왔던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과 이 비트코인은 사실 차원이 좀 다른 문제란 말이죠. 두 번째로 김정은은 가상화폐를 중앙당 재정경리부와 중앙당 39호실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외화벌이 이 전투를 직접 조직하라. 그러니까 당내 사업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전국의 수학자, 그리고 컴퓨터 과학자들로 비트코인 채굴 과학자 돌격대를 조직하라. 아주 북한답습니다. 네 번째로 정찰총국 산하에 121, 그리고 180, 91 이런 전문적인 사이버 부대들과 협력해서 연간 100억 달러의 김정은 통치 자금을 벌어라. 이렇게 이제 지령을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전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북한이 오죽 숨통이 막혔으면 국제 투기 행위를 자기들이 생존수단, 생존 탈출구로 추진했을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또 남이 해놓은 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훔쳐오는데 굉장히 재주가 뛰어난 부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은 독재자 김정은이 외화벌이 전략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아주 궁합이 딱 맞는 항목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비트코인 채굴이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거래하고 인터넷상에서 캐고 인터넷상에서 유통하는 가상화폐라고 하죠. 또 일부에서는 이 가상화폐가 고도의 암호화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암호화폐라고도 얘기하죠. 그럼 북한은 가상화폐를 뭐라고 했을까요? 대체화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상화폐의 북한식 용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트코인은 말이죠, 뭐 산업을 돌려가지고 상품을 많이, 제품 많이 내다 팔아서 버는 그런 돈인 것이 아니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캘 수 있습니다. 수학적 문제의 난이도는 훨씬 어렵고요. 물론 그것을 풀 수 있는 알고리즘도 이제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수학자가 아니더라도 컴퓨터를 차려놓고 거기에 이미 나온 알고리즘을 실행시킨다면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을 얻는 컴퓨터, 이런 작업, 계산 문제를 푸는 이런 과정을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을 채굴량은요, 굉장히 명석한 최우수 수학자 한둘이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그거 컴퓨터를 돌려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결국 컴퓨터에 수학 문제가 푸는 그 전 과정, 이것이 결국은 컴퓨터 능력, 그 다음에 수학적 알고리즘, 이 두 가지에서 결정되는 거죠. 많은 컴퓨터들을, 수만 대의 컴퓨터를 놓고 벌리면, 또 좋은 그 문제풀이 알고리즘을 수학자들이 발굴해 낸다면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속국량을 좀 들다 보면요, 일단 대북 제재 무력화의 강력한 수단이다. 그리고 우리식 대체화폐를 개발하고 그 세계적 판도에서 가상화폐의 개발과 거래의 주도권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총 돌격전을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화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요, 대체화폐를 통용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돌격대가 조직되고 각자 기술자들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느 정도의 기초 자금은 필요되겠죠. 그래서 이 돈을 다 중앙당 30고실 자기 돈주머니에서 직접 꺼내서 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사업은 중앙당 재정경리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라. 대체화폐 채굴 또한 핵이나 미사일 못지않게 김정은의 최고의 관심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보고받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하나 신뢰를 들어보아도 예전에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거래되는 그런 화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공용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를 국가적 통용화폐로 채용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가장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많고 또 채굴량이 많고 그것을 그 거래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리고 영국, 브라질이라든지 오스트리아, 뭐 프랑스 등등 이런 국가들이 그 뒤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비트코인 거래 이런 랭킹에서 하위권에 아직은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남한사회에서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입에 달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비트코인이 그게 뭐 굉장히 큰 돈을 벌어다 줄 거 아니냐. 물론 투기이지만은 그 투기가 뭐 상당히 이윤이 폭이 넓기 때문에 뭐 망할 때는 망하더라도 잘만 이 타임을 맞추고 올바로 지른다면 뭐 몇십 %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다. 엄청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바로 이런 국제사회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팔고 사는 실물화폐의 양이 급증하면서 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판을 치는 그 비트코인을 만들 것인가, 또 그것을 통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제목도 비트코인 채굴 과학자 돌격대인데요.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진 이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는 한 1년 동안 기초적인 기술적 준비와 연구를 마치고
지금은 뭐 굉장히 채굴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과학자 돌격대의 핵심은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부입니다. 그리고 과학원 수학연구소, 수학자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 김천공업종합대학 응용수학 강좌, 이과대학의 또 쟁쟁한 수학부, 화목수리대학, 또 여기에 전국의 우수한 일단 수학자들을 돌격대를 조직한 겁니다. 12월 30 돌격대라고 이게 대호를 가지고 있답니다. 북한의 수학자들은 어느 날 12월 30 돌격대에 망라되는 것을 하나의 로망으로 생각할 정도이죠. 과학원 컴퓨터 종합연구소, 그리고 조선 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김책공대 컴퓨터연구소, 그 김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을 비롯해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자, 그리고 플랫폼 제작 기술자, 암호체계를 전공하는 기술자들이 또 여기에 망라됐습니다. 채굴을 해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채굴용 슈퍼급 컴퓨터를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슈퍼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슈퍼컴퓨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돈이 없고요. 또 돈이 있어도 테러 지원국에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세나 규제 때문에 절대로 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자기들이 핵과 미사일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수요의 컴퓨터, 아주 고성능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슈퍼컴퓨터의 능력에 가까운 이런 병렬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제는 그 병렬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한 지 한 15년, 20년 정도가 되는데 잘 만듭니다.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 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데스크탑 가운데서도 아주 성능이 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처음에는 250대를 병렬로 묶어서 높은 연산 속도를 냈다가 500대를 묶었고요. 최근에 아마 이 채굴 그 작업을 위해서 거의 1000대 이상의 워크스테이션, 작업용 컴퓨터를 묶어서 높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과학자들 모아 놓고 컴퓨터를 사주고 작업장 꾸려서 돌리면 뭐 비트코인 와락와락 떨어질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의 총 채굴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금강을 채굴했을 때, 채굴할 때 그 안에 금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듯이 비트코인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빨리 비트코인을 하나라도 더 캐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누가 좋은 컴퓨터로, 좋은 알고리즘으로 명석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동원돼서 캐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 북한은 바로 이 비트코인의 폭발적 수요에 힘입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과 또 비트코인의 절취를 김정은의 관심 속에 굉장히 힘차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또 다른 이슈를 좀 보겠는데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그 매혹을 느끼게 된 동기가 바로 이 그래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N쪽 그래프는요, 2017년 작년 한 해 동안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하는 분들이 이 표를 보고 단번에 모든 걸 읽을 수 있겠죠. 보신 것처럼 등락을 거듭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상향을 하고 있죠. 한두 달 전에는 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코 대고 무릎을 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또 비트코인은 또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표는요, 지난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폭을 보여주는데 뚜렷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죠. 이럴 때 북한은 상승할 때 판 비트코인을 많이 팔고 또 바로 올라갈 때 자기들이 어떤 국제금융거래팀을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자, 그러면 북한의 비트코인 돌격대, 이거는 강력한 조직이며 김정일이 집중적인 관심과 그리고 당에 막 투자를 받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돌격대입니다. 돌격대의 구성을 표에서 좀 보여주었죠. 맨 위에는 당연히 김정은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앙당 재정경리부가 비트코인 채굴 돌격대를 총괄하고 있고요. 이게 12월 30 과학자 돌격대 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비소
조직도 있고요. 하나의 조직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게서는 전국적으로 국가과학원 그리고 중앙대학, 조선 컴퓨터 센터를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인재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는 강력 높은 사이버 부대의 180부대 그리고 91부대들이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협동 공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 돌격 때는 여러 개의 기능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수학 보장 팀입니다. 비트코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요. 그 알고리즘이 나오면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이 코드 보장조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영재들이죠. 직접 채굴을 해야 되니까 이 채굴 작업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을 만들었다면 그래서 이것을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서 환전을 하기 위해서 국제 환전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금융조가 있는데 이 국제 금융조는 뭐냐? 미국과 영국 전 세계 이 국가들에는 다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매매를 대리해주는 이런 거래업소가 있죠. 그런 거래업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며 이 돈이 유통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몰라가지고서는 비트코인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문을 해주고 필요한 그 비트코인을 환전 내지는 비트코인 거래의 어떤 전반 흐름을 도와주는 국제금융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컴퓨터를 포함해서 이 과학자들의 생계와 그리고 그 활동을 적극적 물질적 보상해주는 시설 후방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비트코인 채굴에 121부대, 180부대, 90일과 같은 사이버 부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한 관련 정보, 시세, 기밀 소프트웨어들을 해킹해서 보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찰 총국 내 90일 해킹 부대가 국제금융 해킹하는 이 부대인데요. 이게 악명 높은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거래가 아주 활발한 국가들에서 개인, 기업, 거래소 이런 서버들을 해킹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코딩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암호화를 실현하고 있는지 또 관련 플랫폼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몽땅 훔쳐다가 이 각자들한테 제공해서 최고의 비트코인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생산한 다른 거래소가 거래하는 비트코인을 훔쳐오는 것. 이게 이제 180부대의 핵심 임무입니다. 몇 달 전에 북한은 4개의 우리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공격해서 수백억 원 어치의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정말 문을 닫을 정도로 회원을 새로 신규로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또 비트코인이 더 훔쳐가지 못하도록 뒷북이라도 지금 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전통적 운행, 실물 운행들에서는 장부나 실물화폐를 갖다가 훔쳐간 그런 사례들이 적은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손쉽게 가져갈까라고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실물 은행들, 제도권 은행들은요, 이런 역사가 오래 있고 많은 사이버 해킹을 받아봤기 때문에 또 기술 인력도 빵빵하고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고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에서는 이거 뚫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거래소들 그렇습니까? 아주 소규모적입니다. 직원 몇 명 안 되고요. 컴퓨터를 그냥 갖다 놓고 거래 플랫폼을 깔아놓고 돈을 못 두고 있죠. 이런 데를 북한의 이 사이버 부대가 치고 들어가서 거기 거 훔쳐오는 거 이거는 뭐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의 비트코인 채굴 돌격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북한이 돌격대까지 조직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그것을 통용하기 위한 기축 코인을 만들고 또 그 국제적인 어떤 거래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한편은 사이버 부대를 동원시켜가지고 남한과 국제사회 비트코인을 갖다가 10억 달러씩 훔쳐오고 또 자기들의 여러 국제보험회사 그리고 김정일 산하의 엄청난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은행들을 동원시켜서 비트코인 실제 거래를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국가가 이 비트코인이 도대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전문 연구와 분석을 해가지고 될 것이면 여기에 역량을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맹독성 투기다 하시면 애당초 이걸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부의 어떤 책임만을 회피하자고 하는 일종의 바람막이 정도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 하고 그것을 갖다가 기초화폐로 만들고 플랫폼을 만드는 거 이건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정말 북한이 만들어낸 주체로 코인이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거래하기 쉽고 빨리 그 실물화폐하고 바꿀 수 있는 이런 또 믿음직한 코인 거래 시스템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밀려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비트코인이라도 많이 채굴하고, 근데 절대로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훔치지는 말라. 북한은 그렇게 돈을 벌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제발 밥이라도 먹여라. 배급도 주고, 최소한의, 여러분,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트코인 돌격제에 대해서만큼은 자세히 이해를 하셨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훈광이었습니다.